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5개의 REST API를 만들었었죠. 유저 ID,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API, 유저 all, 전체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는 API, 그리고 아이디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보를 생성하는 API, 아이디를 기준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API, 그리고 아이디를 기준으로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API, 이렇게 5개의 API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내부 메모리 맵에서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관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이런 5개의 API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프로필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이름은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객체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의 컬럼 이름도 멤버 변수인 ID, name, phone, 그리고 어드레스 동일한 이름으로 컬럼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발에 사용되는 PC에 MySQL을 설치했고요. MySQL 내에 원더풀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사용자 아이디는 코딩, 패스워드는 라이프라는 계정으로 원더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 설정을 미리 맞춰놨습니다. 그럼 우선 유저 프로필 정보를 저장할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죠. create 테이블 하시고 테이블 이름은 자바 객체와 동일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컬럼 이름도 ID는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시면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ID로 검색하는 것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me 마찬가지로 박 캐릭터 64 전화번호 주소는 조금 길게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생성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조회를 해보죠. 조회를 하면 ID, name, phone, 어드레스 4개의 컬럼이 생성된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5개의 API를 연동할 건데요. 이렇게 API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연동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 즉 디펜던시들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추가해 줘야 될 디펜던시는 MySQL을 접속할 거기 때문에 MySQL 접속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해서 SQL 매핑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건데요. SQL 매핑 기술을 제공하는 MyBatis라고 하는 디펜던시 2가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디펜던시 추가는 pom.xml 파일을 수정해서 디펜던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밑에 dependencies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디펜던시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 프로젝트 생성할 때 설정했었던 스프링부트 웹이라는 디펜던시 이외에 MySQL과 MyBatis 2개의 디펜던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의 검색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 프로젝트를 메이븐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븐 타입의 프로젝트에서 디펜던시들을 관리하고 있는 메이븐 리파지토리 mvn-repository.com에서 검색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우선 MySQL을 검색해 볼까요? MySQL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시면 MySQL 커넥터 J는 자바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MySQL 커넥터 J를 클릭하시고 버전 중에 최신 버전을 클릭하시면 메이븐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디펜던시 정의 파일이 보입니다. 이 XML 파일을 복사하셔서 디펜던시
추가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해당된 디펜던시가 다운로드 돼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버전 부분에 노란색의 워닝이 보이는데요. 내용은 Duplicating Managed Version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MySQL 같이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이런 모듈들에 대해서는 스프링 부트와 함께 잘 어울리는 버전들을 스프링 부트가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포함시킬 때 버전은 보통 삭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버전을 삭제하고 다시 저장하면 이렇게 경고 문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마이바티스를 포함할 건데요. 마이바티스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바티스 스프링,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스타터. 우리는 세 번째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포함시킬 겁니다. 최근 버전을 클릭하고요.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이바티스를 포함하고 마이바티스 스프링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규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토 컨피규어라는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관련된 설정들을 모두 다 자동화해 줍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연결을 관리하는 데이터 소스, 그리고 그 위에 SQL 세션을 만들고 다시 그 위에 SQL 세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설정을 다 맞춰야 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설정들을 다 자동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스타터 이 라이브러리를 이 디펜던시를 포함하게 되면 모든 자동 설정이 다 끝나고 우리는 단지 실제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주소 그리고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 이 세 개만 지정해 주면 모든 설정이 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하시고 디펜던시를 추가하겠습니다. 저장하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의 주소 그리고 접속할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접속에 대한 설정은 소스 메인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 하시고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자바로 연결할 거고 대상은 My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이고 주소는 로컬 호스트 즉 이 개발 PC에 설치되어 있는 MySQL 서버에 접속할 거고 기본 포트 3306 그리고 접속할 데이터베이스는 원더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거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할 사용자 계정 이름은 코딩, 패스워드는 라이프 이렇게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의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계정, 패스워드 이 세 가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접속과 관련된 설정은 끝이 납니다. 이제 설정도 끝나기 때문에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것은 SQL 매핑이라는 기술인데 이 SQL 매핑이라는 기술은 자바의 메소드와 SQL을 매핑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퍼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매퍼를 관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매퍼라는 패키지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름은 유저 프로파일 매퍼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스프링 부트에서 매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매퍼라고 어노테이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가 이 인터페이스를 매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 5개의 API는
여기 있는 REST API처럼 get user profile, get user profile list, put user profile, post user profile, delete user profile 이 5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아이디를 가지고 유저 프로파일을 줘야 하는 API를 만들어 보죠. 이 API는 전달된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서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객체를 리턴하는 그런 API입니다. 이 API를 매핑할 SQL문은 이렇게 매핑을 하면 되는데요. 즉 select 별표 from user profile where id는 $물결괄호 id 이렇게 매핑을 하면 파라미터로 전달된 id가 이 id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때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골뱅이 파람이라고 어노테이션을 주면 이 스트링 id가 SQL 매핑 문장에 $표시 물결 괄호에 있는 id로 매핑이 됩니다. 즉 만약에 회원 id가 1이었다 라고 한다면 where 다음에 id는 1인 조건을 갖는 그런 사용자 프로필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 컬럼 이름, 즉 ID, name, phone, address 각 컬럼 이름과 동일한 유저 프로파일에 멤버 변수에 집어넣게 됩니다. 즉 방금 만든 매퍼 이 API를 호출하면 이 ID를 갖는 사용자 프로필 정보가 SQL 테이블, 즉 유저 프로파일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반환이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 API들도 만들어 볼까요? get user profile list라고 하면 모든 사용자 정보 목록을 가져와서 리스트 형태의 유저 프로파일을 반환합니다. 이 API가 호출이 되면 어떤 SQL을 매핑해서 사용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select 별표 from user profile이라고 하면 유저 프로파일 테이블에 있는 모든 조건 없이 모든 사용자 정보들이 가져와서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put user profile이라고 하는 그리고 ID, name, phone, address를 받는 API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put user profile을 매핑할 SQL문은 insert SQL문이 되겠고요.
insert into user profile values는 id, name, phone, address 4개의 파라미터를 매핑해서 SQL문을 실행할 겁니다. post user profile, 이것은 수정하는 건데요.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받고요. 매핑하는 SQL문은 update user profile set where 이렇게 하시면 전달된 아이디 인 사용자 프로파일에 이름을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바꾸는 그러한 SQL문이 매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delete user profile을 매핑해 보죠. 전달된 아이디를 받고요. 매핑할 SQL문은 delete from user profile where id는 id. 자, 이렇게 하면 전달된 아이디를 가지고 그 아이디와 맞는 그런 정보를 유저 프로파일에서 삭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개의 API를 매핑하는 매퍼를 만들었는데요. 보통 select 문인 경우에는 그냥 get user profile, get이라는 이름을 네이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insert인 경우에는 put이라는 용어보다는 insert, 그리고 update도 post라는 용어보다는 update, delete는 delete, 이렇게 네이밍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insert나 update나 delete는 그 결과를 integer, 즉 이 SQL문에 의해서 적용된 또는 영향을 받은 그런 SQL 레코드의 개수가 반환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insert 문의 경우에는 레코드가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1이 반환될 거고요. 업데이트도 해당된 아이디가 존재한다면 업데이트가 수행이 될 거고 1이 반환될 겁니다. 딜리트도 해당되는 아이디가 있다면 삭제가 되고 1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값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됐는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PI를 호출해서 실제 메모리에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삭제, 수정, 조회, 생성을 하도록 할 건데요. 그러려면 이 유저 프로파일 컨트롤러에서 방금 만든 매퍼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유저 프로파일 매퍼를 선언하고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받겠다라고 유저 프로파일 컨트롤러 생성자로 파라미터를 유저 프로파일 매퍼 그리고 전달받은 매퍼를
내부 매퍼 레퍼런스에 저장하는 이런 생성자를 만들면 스프링부트가 알아서 매퍼 클래스를 만들고 그 객체를 이 유저 프로파일 컨트롤러를 생성하면서 생성자로 전달해 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전달된 매퍼를 이용해서 API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get mapping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반환하는 이런 API는 더 이상 유저 맵을 사용할 필요 없고 매퍼 get user profile id 라고만 해주면 이 매퍼에서 정의된 get user profile이라는 API를 호출하게 될 거고 파라미터는 우리가 패스로 전달된 아이디가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이 API가 호출이 되면 get user profile과 매핑된 이 SQL문이 수행이 돼서 해당되는 아이디를 갖는 유저 프로파일 정보가 다시 자바 객체로 반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바 객체가 반환이 되면 이것을 JSON 형태로 다시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체 목록을 얻어오는 이런 API는 mapper get user profile list 그리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insert user profile id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호출하고요. 수정하기 위해서는 update user profile을 호출하고요.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퍼에 delete user profile을 호출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불필요한 코드들은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메모리 맵은 없고 우리가 만든 매퍼를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매퍼를 받고요. get user profile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하는 API, get user profile list 전체 목록을 조회하는 API, insert user profile 생성하는 거, update user profile 수정하는 거, delete user profile 삭제하는 거, 이 모든 API를 매퍼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서 모든 정보를 가져오고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각각 매퍼의 API가 호출될 때마다 연결된, 매핑된 SQL문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SQL 매핑 문장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파라미터와 아이디를 연결할 때는 달러 표시가 아니라 샵 표시로 연결해야 골뱅이 파람으로 전달된 값이 매핑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표시가 아니라 샵 표시로 다 바꿔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샵 딜리트도 샵 이렇게 샵으로 묶어줘야 파라미터, 아이디, 네임, 폰 같은 이름의 파라미터들이 이 안에 매핑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오류 없이 실행이 된 것을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생성부터 해보겠습니다. 생성은 put 프로토콜이고
로컬호스트에 8080 유저, 그리고 아이디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전달할 거고요. 이름은 홍길동, 전화번호는 1111, 대치일동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205K가 떨어졌죠. 이번에는 조회를 해볼까요? 조회는 get 8080 유저의 1번, 조회를 하면 방금 입력된 아이디 1번 홍길동 111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추가해 볼까요? 아이디는 2로 하고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차, 전화번호는 1112, 대치 이동, 샌드. 자, 역시 마찬가지로 205K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전체 목록을 한번 조회를 해보죠. 로컬호스트 8080 유저 올 보내면 1번 아이디 홍길동, 2번 아이디 홍길자 목록이 조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수정은 포스트 8080 유저 1번의 이름을 홍길철로 바꾸고 전화번호를 3으로 바꾸고요. 홍길철, 주소는 대치 3동으로 하겠습니다. 샌드하면 역시 205K가 나왔고요. 방금 전체 목록을 조회한 API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하면, 자, 아이디 1번에 해당하는 이름이 홍길동에서 홍길철로 바뀌었고 전화번호와 주소도 같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삭제에 대한 프로토콜은 delete이고 로컬호스트 8080 유저 1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205K가 떨어졌고요. 전체 목록을 다시 한번 조회해 보면 1번이 사라지고 2번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POM XML 파일에서 MySQL 커넥터를 집어넣고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넣었고 이 두 가지의 디펜던시를 추가했고요. 그러면 이 스타터, 마이바티스 스타터가 모든 필요한 설정을 다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설정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주소,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만 주면 모든 환경 설정은 다 끝나는 거고, 우리가 매퍼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얻어오는 API와 매핑할 SQL문, 사용자 목록을 얻어오는 API와 매핑할 SQL문, 마찬가지로 입력, 수정, 삭제 각각의 API가 호출될 때 매핑돼서 실행될 SQL문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 이런 SQL 매핑을 통해서 DB에 수정이 되고 입력이 되고 삭제가 되고 조회가 되는 형태의 우리가 API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에 있는 컬럼 이름과 자바 객체의 멤버 전수의 이름이 다를 때 이 둘 사이의 매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